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수치가 완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이 정도 올라와서는 우리 시장에 간의 기별도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비트코인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지켜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밀리지 않는다는 데에서 약간의 안도감은 나오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진짜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멀리 내다봤을 때는 한 차례 더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게 우리 시장에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들을 조금 살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고비를 어떻게 넘겨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결제 약정 가져왔는데요. 제가 항상 화요일쯤 같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지난번에 한 차례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무언가 좀 따라오는 움직임처럼 비트코인의 가격도 쭉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미결제 약정이 한 달 사이에 거의 최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다 할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위험 노출을 줄이고자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뜻이다라는 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결제 약정 안에서도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미결제 약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요. 조그마한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더 크게 조금 출렁이는 모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번 밀릴 때 시장이 조금 크게 밀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더 커진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펀딩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롱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숏 포지션이 우세한지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 펀딩비를 봤을 때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금이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롱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늘 이 펀딩비를 말씀드릴 때 늘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점이 아니 이렇게 롱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시장의 좋은 점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림세가 나타날 때 이 롱 쪽에 있었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우려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더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롱이 많이 쌓여 있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 크게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이게 다 롱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강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청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서 가격이 더 내려갔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상황에서도 롱 포지션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조금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갖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전날 이 시간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흐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도 그때 움직인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현재 0.02%의 굉장히 소폭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6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시도를 하는 듯한 모습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600달러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죠. 1,59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의 움직임이죠. 0.09% 1시간 전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솔라나 힘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까지의 상승의 폭을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그 추가적인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0.1% 정도 1시간 전 대비해서 상승하면서 현재는 74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이 일단은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에서 더 크게 도약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변수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은 건지 전문가님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 시장인 만큼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꼭 한 번씩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번 투자 시장에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또 리스크로 칼로 들어와서 또 결국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준을 잡는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생태계를 노려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이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전문가님께서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여태까지 내가 매매를 해오면서 숱하게 조금 실패를 했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내가 혹시나 나만의 기준을 하나도 설정해두지 않고 그냥 감만 믿고 움직였었나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여태까지 기준을 세우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세우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들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 보시죠. 자, 전문가님께서는 기준을 워낙 잘 세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방송 통해서도 늘 같이 유망코인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이따가 같이 한번 찾아볼 예정이지만 지난번 방송 보셨던 분들은 그때 얘기했었던 코인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지표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네, 유니스왑 같이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시장이 도와주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네, 뭐 다행히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디파이 쪽 생태계들이 좀 수급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니스왑이 이제 단기선 이평선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유니스왑보다 이제 에이브라는 코인이 더 많이 갔습니다. 오. 그래서 에이브와 유니스왑 이 코인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7%의 수익이지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7%라도 수익을 내는 게 어디냐라고 수익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도 같이 볼까요? 어디에서 같이 진입을 해봤었던 걸까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2차 분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이제 4,200원부터 4,350원 부분에 이렇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4,600원 선에 전량 익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익절이 된 이후에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참 익절은 잘했다 이렇게 또 그쵸.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익절은 옳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손실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선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그 안에서 내림세를 겪는 코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을 전문가님과 같이 찾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 일주일 사이에 7% 넘게 오르면서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새롭게 전문가님 접하신 분들 저희가 방송 말미에 전문가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지표를 통해서 같이 유망코인 찾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주상코 주간 상승 코인 통해서 이 우리 시장의 트렌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코인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올랐을까요? 이번 시장은 좀 특이하게 이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는데도 알트코인 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서 갈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알트코인 쪽 자금들은 많이 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간 상승 코인을 보는 건데 이번 디피니티 티브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상승으로 136%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어드벤처 골드는 이제 125%, 인피니스는 81%, 그래비티는 79%, 도구 위프에스는 34%가 수익이 났는데 제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 코인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인피니스입니다. 인피니스는 데이터 인프라가 있어요. 보면 AI와 지금 데이터와 웹3 인프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섹터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올랐는지를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I는 아닙니다. AI 섹터는 월드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코인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인프라라는 이런 섹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은 4단계로 지금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뒷장에 나오겠지만 3단계와 4단계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데이터 인프라라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바로 솔라나 코인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솔라나 생태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솔라나 생태계와 데이터 인프라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5가지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어떤 거였나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 좋은 코인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죠. 이 안에서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과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솔라나 생태계는 아직까지도 조금 각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전략들 이미 세워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통해서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님이 강조하고 있으신 부분이 데이터 인프라죠. 여기는 AI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관련 코인들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거를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 그렇지 그런 얘기 했었지 라고 딱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자세하게 만나볼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코인들은 어떤 차트 흐름을 보였을까? 차트 통해서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디피니티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길게 하락을 해오는 것 같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게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코인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차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디피니티브 일봉 차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상장을 했고 물량 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상장이 지속적으로 빠져버리면 사실 이 코인 자체에 대한 상표 여부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이 거래량들이 폭등을 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발생되어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추격 매수한다거나 매수가 들어갔더라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봉도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봉을 통해서는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디피니티브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그 고점,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 이 코인이 이제 추가적인 좋은 호재가 발생된다면 저점을 돌파해서 아마 차트가 조금씩 물량을 먹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 원인이 이 코인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네.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상승이 됐다가 또 하락이 나왔고 이것 또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코인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물량들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사실 많이 올랐지만 투자의 기준을 잡기 힘든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코인 잘못 들어가시면 크게 손실 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또한 지금 상장됐을 때 이 저점을 깨버렸죠. 그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많이 올랐는데 왜 많이 올랐을까? 아니야, 그냥 사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이 손실 나는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피니스입니다. 인피니스 좀 다르죠. 인피니스는 물론 큰 하락을 줬지만 여기 중간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팔았을 거예요. 대부분 코인들이 이렇게 한번 상승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물량 체크를 합니다. 물량 체크하는 거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물량을 들고 있을까?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까? 아마 그래서 한번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줬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눌러주고 한 번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런 코인에 어떤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앞전 코인들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인피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프라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생태계에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은 다음에 조금씩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저점 위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U자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코인들은 손익비도 괜찮다라는 게 지금 이제 상장됐을 때 저점을 이제 우리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손익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 역시도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아하. 상장됐을 때 그 저점을 깨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도구 비프 해시라는 솔라나 기반입니다.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 코인, 민 코인 특성상 급등락폭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도 주봉 차트에서는 이제 이 코인도 400원,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300원 부근만 돌파를 하더라도 조금씩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5가지 이 차트의 흐름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주의해야 할 코인과 조금 유망하게 바라봐야 할 코인의 차트 흐름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인피닛, 이 아이는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4가지의 코인들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잠깐 상승이 나왔다고는 한들 큰 틀, 주봉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인피닛은 달랐죠. 확실하게 물량을 체크하는 모습들이 2차례 정도 나타났고요. 눌림목이 나타났다가 그때 건전한 상승을 이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보더라도 U자형 패턴을 보이면서 확실히 추세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코인에 넣어두고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도 조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간 상승 코인 통해서 우리 시장에는 한 주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특징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게 조금 유망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인프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인프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전문가님 통해서 디테일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번 방송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단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을 안고 있을까요? 데이터 인프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AI라는 그런 반도체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AI라는 미래 산업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정보를 모아주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인프라라는 거는 그 많은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해주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앞전에 우리가 이제 뭐 6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AI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데이터 인프라라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릿지 인프라라든지 모듈러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코인들이 다 같이 오르지만 그중에는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저는 생태계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생태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수익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인프라도 사실 AI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여기에 뒤따라갈 수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이 후행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인프라들이 또 우리 시장에 있다는 거 전문가님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 개념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라나 생태계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에는 솔라나 생태계 쪽에 편입을 안 하면은 나 혼자 조금 소외감 드는 느낌인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솔라나 생태계라는 거는 솔라나 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라나가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솔라나 생태계는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더리움과 머수이, BNB, 솔라나 이렇게 2단계를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거 6월달 이슈입니다. 6월달에 실질적으로 크립토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라나 생태계가 이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불안정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가 많이 불안정해서 많은 하락이 나왔고요. 네. 그 관련된 코인들도 힘을 받지 못했지만 6월달부터
달부터 이제 RWA 확장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 덱스 강세까지. 포브스 시장이라는 거는 무기한 선물 시장이에요. 무기한 선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ETF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솔라나는 아직도 러그풀이라든지 우리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상장이 쉽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또 스캠성 코인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연말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도 좋지만 그걸 속도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솔라나 생태계를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솔라나 생태계와 그리고 3단계, 4단계 주목 위주로 코인을 분석을 하고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도 이슈를 통해서 조금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디파이 수익도 증가하고 있고 덱스의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솔라나 생태계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 덕분에 지금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나는 아직 하나도 모른다. 나는 이 안에서 수익을 하나도 못 챙겼다 하신다면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우리 생태계에는 4단계, 4단계 구조가 있다. 그중에서도 조금 3, 4단계 유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하셨는데 1단계부터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단계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날짜로 치면 연수로 치면은 이제 거의 17년 차잖아요. 18년 차구나. 18년 차인데 2008년도 때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2017년도 때부터 2023년도까지 ETF까지 만들어지고 시장들이 만들어졌어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이 비트코인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이, BNB, X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XRP라는 거는 단독 생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생태계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XRP 생태계 이제 필살기라고 부를게요. 바로 CBDC입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단계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3단계, 4단계 앞으로 더 많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면 3단계가 이제 기술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이쪽에는 어떤 게 맞냐면 우리가 지금 RWA와 그리고 디파이가 있으면 그것과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연결시켜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단계가 기술 데이터 인프라고 그 4단계가 3단계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게 연결 실사용 텍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4단계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는 더 이상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가치만큼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가치가 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 생태계가 3단계, 4단계 그리고 기타적으로 솔라나, 수이 이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2단계도 물론 그 전에는 빛을 발하는 때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더 각광받는 게 새롭게 태어난 3단계 그리고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프라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3단계에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이 안에서의 전략들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태계부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들까지 저희 방송 통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솔라나 하면 이더리움, 이더리움 하면 솔라나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서 지금 왜 솔라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타난 게 솔라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솔라나가 결국에는 이더리움 대비해서 훨씬 더 좀 보완점이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솔라나 생태계를 왜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다 만들어졌어요.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막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굉장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속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솔라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는 뭐 대표적으로 덱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덱스라는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어떤 건지 모르실 거예요. 덱스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거래소들이 존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거래소조차도 쓰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를 만드는 게 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덱스 거래소로 하는 거고 당연히 개인끼리 거래한다는 거는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수수료가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지금은 은행 현금을 인출했을 때 수수료가 없는 경우는 많겠지만 야간에 가거나 하시면은 1,300원이든 500원이든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쵸.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완성되고 있고 가장 지금은 좀 완성된 생태계라고 보고 있지만 부족한 점을 솔라나 생태계에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는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다들 네. 뭐 온도 파이낸스부터 해서 뭐 제가 오늘 또 수익 들었던 유니스왑부터 해서 많은 기관들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지만 현재 소외된 코인들이 이제 솔라나 생태계와 그리고 3단계, 4단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태계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반감기라는 거에 대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내가 물려 있지만 올라가면 탈출 가능하잖아라고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이해하시고 매매가 들어가신다면 저는 손실보다는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쪽 지금 이런 저시총 코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 트레이딩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 우리가 아직도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중점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디에 위치해 가고 어디에서 또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알트코인들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분석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비트코인을 절대 소외하지 말고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계로 투자가 들어간다면 저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니, 요즘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단에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거는 무언가의 좀 별개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늘 우리 시장의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알트 쪽에서만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비트코인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건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요즘의 트렌드까지 읽어가신다면 그 안에서의 알트단의 전략들 더 디테일하게 예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로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기준을 잡지 못했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큰 틀에서부터 좁혀나갈 수 있는 시야를 가져보시고 이 안에서의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전문가님 통해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개별적인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들 살펴볼 예정인데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밀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6만 그 맞습니다. 부근에서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의 방향성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층 깊게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그래서 주봉부터 이제 일봉, 그다음 4시간 봉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타 알트코인까지 좀 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번 주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되었어요. 주봉이 마감이 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이죠. 앞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봉이 지켰던 자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켰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 캔들이 꼬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 꼬리 캔들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이 사실 59.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반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확대를 좀 시켜드릴까요? 이게 안 커지는구나. 59.7K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9K 선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59K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일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59,77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표를 하나 열겠습니다. 이제 RSI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고요. 현재 좀 의미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좀 시킬게요. 그리고 거래량을 좀 키겠습니다. 이 거래량은 CPT 지표로 해서 제가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래량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6월 어디죠? 이제 2026년도 2월 20일입니다. 이쪽 구간이거든요. 이쪽 구간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59.2K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2026년도 6월 20일 날 이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어느 자리에 지키는 건지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는 건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장 전환됐다, 하락장 진행된다, 하락장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뭐 단기 매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단 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한 만큼에 대해서 되돌림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펌핑도 많이 나오고 움직임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켜주는 코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은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좋은 구간인가라는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실 건데 제가 4시간 봉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인데 좀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 트레이딩에 대한 이 분석을 못 해드리는 거는 시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인사이트 들어와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확대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4시간 봉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코프 축적 패턴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 단기 반등선을 보는 거예요. 와이코프 축적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큰 손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고 정말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C라는 곳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 구간 첫 번째 줄이 이제 파스 1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매도량이 멈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ER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자전거래상 반등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TR이라는 곳은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물론 우리 일봉 차트도 나와 있겠지만 SC 구간에서 TR까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는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상승 다이버전스로 부르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제가 줄 하나 끌 건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빨간 색깔로 제가 변경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확대를 시켜드리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속적으로 여기서 물량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 제가 보는 구조에서는 매물대 소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다시 제가 거래량을 켜볼게요.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아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 끄겠습니다. 두 개 켰네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커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보시면요. 거래량 터지면서 나왔어요. 보이시죠? 터지면 나왔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어제인데 상승을 줬습니다. 상승을 줬고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67K 부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봉에서 지켜주고 한 번 더 59.3K라는 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 상승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기 상승이 어디냐면 이제 2026년도 6월 24일 날 이때 이 비트코인이 63K에서 감매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요. 여기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여기 단기선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단기선이 존재를 해요. 단기선 존재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물 투자할 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단기 채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좀 리스크가 줄어드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63K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0.7K를 돌파해버리면 분명히 단기 저항선 부근 이쪽 61.4K에서 63K까지 상승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현물 종목들을 좀 매매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까지는 되돌림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선 매매하시는 걸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도미넌스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차트 분석까지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비트가 상승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력이라는 거는 예전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가 빠지든 올라가든 도미넌스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도미넌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움직임 폭이 없다는 거, 예전에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는 폭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방송에 제가 준비할 내용인데 미리 제가 스포를 좀 해드리면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은 그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그쪽을 주목을 해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 역시도 우리가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둔화되고 있지만 알트코인 좀 커지고 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예요. 도미넌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현금을 두고 많이 들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코인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도미넌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평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이버전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줄 하나 꺼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금 RSI 심리도는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겠다, 비트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선 이 정별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단기선 정별 구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혔다라고 하려면 이 6일선이죠. 6주선이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지만 테더 도미넌스가 강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저도. 이 6주선만 빠지면은 강하게 빠질 거라 보는 편이지만 반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6주선 부근에서 제가 체크를 좀 다시 해드리기 잘 보이네요. 이 6주선 부근에서 도미넌스가 지켜준다라면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63K에서 65K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하락이 남아있다. 한 번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XRP와 솔라나를 빠르게 보고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께서 좋아하시는 현물 종목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XRP입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주봉 보시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변곡점입니다. XRP가 여기 이제 0.5달러 부근에서 변곡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또 팍스기네TV를 계속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업비트 기준, 우리 국내 기준에서 이 XRP는 3,08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RP 같은 경우는 변곡, 증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생에서는 분출을 했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분출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으로 종고점까지 금방 올라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간에 지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80원이 무너지고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받침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XRP가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실 건데 바로 변곡이 생겼던 곳이죠.
48이거나 0.5달러 부근까지 쉽게 설명드리면 8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주봉 차트예요. 하지만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지지대가 많았습니다. 전 지금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70불, 우리 업비트 비싼 기준에서는 한 6만 원에 7만 원 부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변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또 투자자분들에게 좀 좋은 코인들 단기로 그나마 좀 괜찮은 코인들은 솔라나 선택이 이번엔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라나 선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솔라나 코인 몇 가지 준비했냐면 제가 지금 준비한 코인들은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시간상 제가 빠르게 좀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주피터라는 코인입니다. 주피터 역시도 덱스 거래소 기준이고요. 자, 일봉을 바꾼 다음에 제가 CPT 지표를 키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키겠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개 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주피터 코인입니다. 주피터 코인이고 현재 이제 38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21선 위에서 존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승세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토라는 코인이에요. 지토라는 코인인데 제가 한번 그때 3주 전인가 지토라는 코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재단 측에 대한 어떤 이벤트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스테이킹 보상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근데 결국 눌러줬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호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솔라나 기반 코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나 생태계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지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트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토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상승을 줬던 이런 코인과는 다르게 물량대를 먹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면서 거래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피스 네트워크는 78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1선 위에서 지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 네트워크 일단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충분히 우리가 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레이디움을 좀 보겠습니다.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1선과 그리고 현재 6일선이네요. 6일선 쪽에 골든크로스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쉬운 게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골든크로스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RSI 역시도 50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57점이죠. 그리고 이제 랜더를 좀 보겠습니다. 랜더는 67점이에요. 랜더 코인인데 랜더 코인은 위쪽에 6일선입니다. 5일선, 6일선은 한번 뿌려주고 빠졌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랜더 코인은 좀 빠지도록 제가 이걸 좀 빼겠습니다. 이건 뺄게요. 이건 빼고. 이제 봉크입니다. 봉크 코인이고요. 봉크 코인 이건 이제 업비트 기준입니다. 봉크 역시도 지금 5일선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41점이에요. 그래서 주피터와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 네트워크보다 낮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란 코인은 이제 이건 빼겠습니다. 이건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구 히프앱이라는 코인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5일선과 이제 21선 부근을 돌파를 했죠. 돌파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도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코인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0점이에요. 60점인데 그래서 패스하고 오르카라는 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르카 57점이에요. 57점이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거래량이 좀 이게 앞전에 상승을 줬을 때 나왔던 모습이고요. 지금 RSI 역시도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57점이지만 지금 이 보시면 이평선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평선이 몰려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평선에 모여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사실 이 구간은 굉장히 큰 어떤 무거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뚫어내버리면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특기점이 어떤 거냐면 위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 체크하는 물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래량이 안 들어와주고 밀려버린다면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코인 나왔는데요. 레이디움이랑 피스 네트워크, 오르카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피스 네트워크도 나쁘진 않고요. 78점이고. 그러면 피스 네트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로 한번 가볼 거고, 제가 뭐 이런 코인들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또 인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솔라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솔라나 생태계는 수급이 붙으면 굉장히 파급적으로 이미 발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상승에 이미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이번에 좀 생태계 중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한번 폭등 예상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 두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유망코인이 어떤 걸지 CPT 지표통에 만나봤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지만 레이디움 그리고 오르카도 관심 코인에 넣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향후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